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7명의 후보가 22일간의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데요. 관련해서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까지 7명의 후보가 대선 등록을 했고요. 사실상 3강 구도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어떤 장소를 정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광화문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출정식을 열고요. 김문수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새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0시부터 전남 여수산단에서 첫날 뉴스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새 첫 지역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또 노동부 장관이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가락시장을 갔습니다. 가락시장 가서 이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이 이제 대구 서문시장을 갔는데 서문시장 역시 시장에서 이제 민생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대구 현충원을 방문해서 천안함 사륙 공사 참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안보, 튼튼한 안보를 공약으로 넣었습니다만은 당연하죠. 이 안보 챙기겠다는 의지를 첫날부터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광화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 첫날부터 쓴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광화문 굉장히 정치적인 장소죠. 정치를 먼저 우선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통합을 얘기합니다만은 광화문이 분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양쪽이 치열한 그런 싸움을 벌인 곳이기도 한데 광화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탄핵 찬성을 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집을 시키겠다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겼다고 보여집니다.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 역시 이제 경제를 우선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20일간의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 각 후보들이 어떤 고민을 좀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대선 운동 시작하는 거니까 언론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나름대로 고심 끝에 첫 유세 일정을 시작한 장소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동선에 대한 말씀은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기 대선은 결국은 12.3 내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이 밝혔듯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광화문은 불의에 맞서거나 권력자의 부정한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거나 아니면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장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번 선거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이번 선거는 윤석열 세력 심판을 하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성격 규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를 찾아갔잖아요. 이거는 후보 교체 과정에서 한밤의 쿠데타라고 불릴 만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 보수 지지층이 지금 분열이 되거나 굉장히 큰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아서 흔들리는 보수 민심부터 잡겠다. 이런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호남에 그동안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종의 뭐라 할까요? 세대나 성을 갈라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려고 해야 되나요? 또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이번에 큰 갈등을 겪으면서 후보 강제 교체 작업을 하면서 실망한 보수 지지층이 개혁신당 쪽으로 당원 모집에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3일 이후로 한 10,000명 정도가 당원이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호남에서 유세를 시작함으로써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 이번 대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22일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좀 눈여겨봐야 할 점과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 이재명 연대가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한 행태는 누구나가 다 국민들이 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 뭐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 것 다 아는 것이고 지금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선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러는 거,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것이고 또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아예 못하게 법률로서 막아버리겠다는 것이고 그 반면에 자신을 무죄로 시키면 재판을 해도 된다고 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재명에게 절대 권력의 반지를 끼워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재명에게 권력을 넘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반감정에 따른 연대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한가운데 있는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되겠죠. 이준석 후보와 우리 김문수 후보와의 연대, 단일화.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도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 것이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가 아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가장 큰 변수이자 관전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일화하기 위해서는요. 국민의힘의 내부 후보 선출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됐어야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까지 일종의 큰 소동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준석 후보한테 우리 단일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가 손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빅텐트가 아니고요. 빈 텐트도 모자라서 텐트도 못 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반면 빅텐트는 다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후보들 간에 각자 도생으로 각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고요. 마지막에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 세우면서 뭔가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하고 맞설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거는 그냥 숫자상에 더하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간에 뭔가 결합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지지자들이 다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후보를 싫어하는 지지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일정하게 상대적 덕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보수랑 손을 잡고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되면 또 모를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단일화 가지고 협상을 기싸움을 벌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지치고 짜증나서 아마 투표를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반명이라고 하는 가치는요. 국민들한테 이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만큼 아주 지겹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다라고 생각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할 때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수 진영이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런 사단을 만들었던 이른바 친윤 세력하고 선을 긋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표를 줄까 말까다. 그것도 못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결국은 더 극우화된 후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선을 못 끌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변수가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내란 종식 얘기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에 걸맞는 큰 구상들,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법 리스크든 여러 가지 큰 변수들은 이미 다 제거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큰 변수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기호 2번을 거머쥔 김문수 후보. 어제 김문수 후보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큰절까지 올렸고요. 이재명 후보도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각 후보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 얼마나 애를 태우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큰 절을 국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저희 큰 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또는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 대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상황 지난 주말 두 분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급박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내홍 갈등 봉합이 최우선이 될 텐데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라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네. 지난 주말에 정말 한편의 정치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런데 막장 드라마의 끝 엔딩은 해피엔딩이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게 해피엔딩 맞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명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주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세운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이제 퇴출시키고 새로운 후보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과정은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게 과반을 넘지 못해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말하자면은 당 지도부가 당원들로부터 탄핵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사실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 있는 이유는 이제 선거가 임박했기, 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내에서 이제 뭐 친윤파니 뭐 친한파니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제 과거는 이제 완전히 과거로 남겨두고 새로운 정말 완팀이 돼서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선대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당내 생각이 다르다는 건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선거가 시작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또 참여를 하게끔 품 안아야 되고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누구나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앞서 이재명 연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완전히 결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서로가 한 팀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와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이게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이 해피엔딩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1990년생 35살의 굉장히 젊은 초선 의원인데 천하용인 사실 개혁신당에 나가느냐 마느냐 얘기도 있었고 현재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내용 갈등이 좀 봉합에 되리라고 보십니까? 참 그러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뒷수습은 젊은 초선 의원한테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동안에 힘을 실어줄 정도의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비대위 때 강제로 후보 교체할 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표 유일하게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땐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뒷감당 안 되니까 자 초선한테 당신이 다 하시오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이게 무슨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 지도부 친윤계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좀 마지막 기대를 건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대대로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당이라는 게 조직이 이번에도 봤던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뚝딱 후보 그냥 강제로 교체해버리고 새벽 2, 3시에 후보 그냥 공고받아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한테 그냥 바로 당원 입당시키고 난 다음에 후보 교체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죠. 안 되잖아요. 당원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그 어떤 힘이라는 게 금방 어떻게 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화장하듯이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우리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국민이나 당원들이 금방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무책임한 행태에 가까운 일이고요. 결국 국민의힘은 이번에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못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출당도 시키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결국은 대선 이후에 당권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 계산까지 하면서 외부 용병까지 불러들이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당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서 총력전을 우리 펼칩시다. 그 이전 것들은 다 잊고 우리 원팀이 돼서 우리 빅텐투도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꿈꾸듯이 구상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미 감정은 감정대로 다 상해 있고 각자 도생으로 대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세력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김문수 후보 한 명만 밀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대충 상처 덮고 난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모습 보일 것처럼 하지 말고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다시 기대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지. 이런 상태에서 대충 봉합하고 넘어간다고 이게 없는 일처럼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어떠한 이념적 가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의 대안을 만들거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면 그걸 다시 만드는 작업을 대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표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원들을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시도랑 별반 다르지 않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서게 되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치개혁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냐. 내 마음대로 정치개혁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끔 쇄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김용태 이제 예비 비대위원장이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국민들이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도록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봅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서면은 저는 이런 부분 만약에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겠다 그러면은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이 국회의사당 앞 마당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된다고. 무릎 꿇고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고 예. 그동안에 잘못했던 부분들 반성하겠다 하고 당을 완전히 쇄신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결기가 없으면은 이번 선거 다들 필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패배주의에 젖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이겠다 하는 그런 결기를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 김용태 위원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무거운 짐을 김용태 위원장한테 지우지 말고요. 김문수 후보가 하면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 갖고 있고요. 의원들 모아가지고 선대위 차원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그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비대위원장한테 다 떠넘겨놓고 난 다음에 비대위원장 보고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동의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다 언급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후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 진통은 있었지만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도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즉각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재구속하라는 입장을 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뚜렷하게 해야 되는데 세간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후원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고비고비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어제 메시지를 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선거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지난번 선거처럼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뭐 하지는 않았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힘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나라를 걱정한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던가 아니면은 꼭 메시지를 내겠다 그러면은 나를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가라.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들 사실 뭐 우리 당이 대출한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보수의 정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보수의 정서를 본인이 알고 오히려 나를 버리고 가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잡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에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이재명에게 정권을 바칠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를 버리고 가라. 이런 메시지를 차라리 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걸 상황인식을 잘 못하지 않나. 그건 사실 앞으로 지금 뭐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재판장에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메시지를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럴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았으니까 12.3 내란 일으키고 지금 당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단결을 호소할 거면 당이 공식 후보 냈을 때 그때 단결 호소하든가 아니면 당이 혼란에 빠져서 한덕수 용병을 데리고 와서 당이 후보를 교체하려고 할 때 극심한 내용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이 단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때 메시지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뽑히고 난 다음에 원래 제자리로 당이 되돌아와서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다 남기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단결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호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홍준표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부부가 그 배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란 계엄 사과하고 윤석열 출당시켜라는 얘기가 자동으로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 출당시키지 마시오 라고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공개 출석 처음으로 하는데 이 자리에서 메시지 또 내놔야 되잖아요. 이 메시지에 저는 연장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발언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발언할 거라고 보고요. 그 발언할 때 그 대국민 호소문이라고 낸 거 그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그대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단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메시지 그 인식을 그대로 아마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이 수많은 일들 그걸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재임 중에 당대표 마구잡이로 바꿔버리고 당대표 출당시켜버리고 이런저런 구실 삼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했던 그 행태들을 친윤계하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었다고 하면 대선 후보조차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마구잡이로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독야청청 떳떳하고 뒤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표리부동하게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수층 자체부터 싫어할 것 같고요. 국민들 전체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해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제 대선 후보 등록일,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 하루 앞서 이재명 후보 전남에서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상으로도 좀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후보고 이 본인에게 걸렸던 사법 리스크 재판도 좀 미뤄진 상황인데 걸림돌이라던가 그리고 남은 과제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굳이 뭐 변수라고 꼽는다고 하면 예. 보수 진영이 한국에선 선거하면은요 이렇게 크게 질 것 같지만 마지막 선거 결과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결국엔 많아요. 비슷하게 가거나. 그리고 과거 선거를 분석해 보면 어떤 상황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지지층이 한 80% 정도는 실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정당이나 정당을 투표를 합니다. 예. 그거는 단순히 정당을 투표하기보다는 자기 정치적 이념에 맞는 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나머지 20%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 나머지 20%와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계속 그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반명을 얘기하고 빅텐트 얘기하면서 또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다시 독재의 길로 들어설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표가 안 날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전제로 놓고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도 다른 어떤 정치적 논란이나 이런 데 가급적 들어가지 말고 그건 뭐 당 선관위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요.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구호처럼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논란이 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다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국민들을 통합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새로운 대안들을 자꾸 제시하는 방법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남은 과제 변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TV 토론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독재 욕심, 이런 부분인데 이미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당은 이미 1인 사당화된 부분이고 당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1인 국가를 만들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부각을 하게 될 것이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선거라는 것이 꼭 완전히 질 것 같다 하더라도 이게 이기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이길 것 같은데 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 다닌다고 전국을 돌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그 경청을 한 게 아니라 무슨 봄나들이 다 다닌 것 같아요. 유람을 다닌 느낌 아닙니까? 그 굉장히 영호만하고 건만한 모습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다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돼도 더 국민들한테 머리 숙이고 좀 친절하게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그만하게 짝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런 모습이 한 달 동안 계속된다? 국민들 안 그래도 지금 독재가 지금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찍어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사람에게 절대 권리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항상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에요. 지금 지난 총선 때 이렇게 많은 의석을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까지 대통령 권력까지 준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당 후보 예. 선출 과정에서 당원들이 정당하지 않은 떳떳하지 않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원들의 민심입니다. 이게 전체 국민들의 민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후보, 정말 올바른 후보를 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떳떳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뜻이긴 합니다만 이 전체 국민의 뜻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기적이다 했습니다만은 6월 3일 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반박의 논점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다시 국민의힘한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국민의힘한테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권력이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절대 권력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내란을 일으키고 개혁을 선포했던 그 세력에 한테 다시 표를 주십시오. 이런 뜻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가 독재할 수 있도록 힘 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자꾸 손가락질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맞습니다. 좋겠고요. 절대적으로 쇄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쇄신하지도 못하면서 민주당한테 권력이 다시 가면 의회에도 권력이 있는데 다시 민주당한테 절대 권력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엄 내란에 대해서 사과부터 대국민 사죄부터 하고 윤석열하고 단절하고 그리고 윤석열 옹호했던 그 국회의원들 사실 정계 은퇴한다고 좀 보지만 정계 은퇴 선언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한테 아니 특히 보수 지지층한테 아 이렇게 갔을 경우에 보수도 좀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자꾸 민주당한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민들한테 공감이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